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워킹그룹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킹그룹을 대신해 양국 간 다양한 직급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기존 양자 협력에서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한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워킹그룹 종료에 대한 BOA의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의 조율은 미국의 대북 정책 이행의 핵심 부분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여러 외교적 장치들을 통해 워킹그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his engagement. It is most certainly not ending, far from it, and we'll continue it through a variety of diplomatic mechanisms at all levels of our governments. We'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as we work toward what is the end goal of the policy that we have put forward, and that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방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3국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한국과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는 중단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한 양국 간 협의체인 워킹그룹이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치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은 그런 차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t's a critically important one because coordination with the ROK,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ROK and Japan, it's really indispensable to our approach to the DPRK and to the threat that it poses to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our treaty allies in this case. 앞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전날인 21일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 당시 기존 미한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출범한 미한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지난해까지 남북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놓고 회의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워킹그룹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려 북한 문제와 한반도 현안, 이에 따른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에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방문 중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이상열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국장급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영내 안정을 위한 미한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류사오밍 중국 정부 신임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전화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 평가를 교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류 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차관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재무부의 브라이언 에디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대북제재 위반 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대북제재법 브링크엔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단언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are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So I appreciate. 원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 액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습니다.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단속반 등을 이끌며 북한 같은 적국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자, 테러리스트 등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이행을 돕습니다. So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that I would want to do is participate in the ongoing sanctions review that is being led by the Treasury Secretary and the Deputy Treasury Secretary to make sure that we are making that tool, that incredibly powerful tool of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s effective and targeted as possible.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브링크 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의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RINC Act provides authorities to address North Korean threats, and there are other important statutes there related to nonproliferation, for example, that may also be well suited to addressing the particular threats that North Korea presents.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제재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초래안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N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혔다가 탈북에 성공한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우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150여 명의 한국군 포로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과 북한의 포로 송환 거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시방 억류돼서 17살에 한국 육군에 입대하고 2년 만에 한국전쟁을 맞은 김성태 씨. 전쟁 첫 해였던 1950년 북한군의 포로로 붙잡힌 뒤 50년 동안이나 북한 내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김 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2001년 6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올해 90인 김 씨는 조국을 위해 몸바쳤던 한국군 포로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편견해 있는 국군 포로를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국군 포로들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쥐도 잡아먹고 뭐 나만 하는 게 없이 이렇게 생지옥 같은 데서 이들 탈북 한국군 포로들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진실화해위원회에 김성태 씨 등 3명 명의로 1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3일에는 또 다른 한국군 포로 2명에 대한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조속히 처리하라! 처리하라! 탈북 한국군 포로들은 한국 정부에 한국군 포로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북한의 포로 송환 거부 등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진정서 신청인인 유영복, 이선우 씨는 고령의 건강 문제로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영복 어르신과 이선우 어르신 두 분은 지금 그 북한 아오지 탄광이나 아주 그 지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체력을 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진폐증,
호흡기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는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군 포로 80여 명 가운데 현재 18명이 살아계시고 약 150명의 한국군 포로가 아직 북한 탄광 지역 등지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제네바 협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시급한 인도적 사안이며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 등으로 진전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여행 중 북한 정권에 의해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되고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뉴욕의 거리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VOA에 주 UN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 맨하튼 거리에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명칭 사용을 지지한다며 원비어길은 북한이 미국 정부에 사과하고 사망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며 젊은 미국인 대학생을 잔혹하게 다룬 데 대해 원비어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매일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UN 총회 장소와 가까워 UN 회원국들에게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 대표부 앞 거리 명칭 변경은 원비어가 뛰어난 젊은이였다는 사실과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 정권의 속성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고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이나 대표부 앞길에 모두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붙이는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조율된 노력에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지원을 필요로 했고 6년째 장기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국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개발 이니셔티브 DI는 22일 공개한 2021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 주민 1,090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예멘과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한 위기 심각도 점수에서 북한을 4단계인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이 같은 인도주의 위기가 6년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위기 수준은 전체 4개 등급 중 중간으로 진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 역시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북한 내 여러 인도적 위기와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4,70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충당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